베트남 여행을 준비하면서 항공권을 보다 보면 거의 항상 최저가로 검색되는 항공사가 있는데요. 바로 베트남의 저비용 항공사 비엣젯입니다. 저렴해서 좋긴 한데 과연 정말 타도 괜찮을지. 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비엣젯은 2007년 에어아시아의 자회사로 탄생하였는데요. 이후 2011년 에어아시아가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현재는 베트남 민간 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베트남 제1의 민간항공사입니다. 비엣젯을 눈여겨볼 만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 시장에 특별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동아시아의 일본, 대만에 비해 유독 국내에 많은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에 하루 16편, 부산과 대구에도 각 5편과 1편을 운항 중이며 베트남과 대한민국 사이 하루 총 22편의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는데요. 외항사가 국내에 이렇게까지 많은 항공편을 운항하는 건 굉장히 드문 경우이죠. 호찌민 하노이는 물론이고 경기도라고 불리는 다낭과 나트랑에도 하루 2~3편의 항공기를 투입하고 있으며 푸꾸옥, 하이퐁, 건터, 달랏 등은 국내외 항공사 통틀어 오직 비엣젯만 직항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비엣젯은 거의 전 노선에서 국내 저비용 항공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그만큼 이런저런 말도 많은 편이죠. 저는 최근 총 3번의 비엣젯을 탑승했는데요. 인천, 다낭, 인천에서 비엣젯을, 그리고 다낭, 방콕 노선에선 비엣젯의 자회사인 타이 비엣젯을 탑승하였습니다. 그럼 과연 실제 탑승기는 어떨지 지금부터 확인해보시죠. 비엣젯이 광동체 A330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한국 노선에선 대부분 소형기인 협동체 기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붉은 바닥과 검은색 가죽 좌석의 첫인상이 강렬한 모습이죠. 가장 중요한 건 좌석 넓이일 텐데요. 비엣젯의 이코노미석 앞뒤 간격은 28에서 29인치로 수치로만 보면 사실 우리나라 저비용 항공사와 비교해 살짝 더 좁은 정도입니다. 키 179cm의 제가 의자 뒤쪽으로 바짝 당겨 앉으면 여유가 있고 푹 내려 앉으면 살짝 앞이 닿는 정도이죠. 다만 비엣젯의 좌석이 더 좁게 느껴지는 건 좌석의 모양 때문인데요. 등받이가 의자 뒤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형태여서 상체 공간이 유독 답답하죠. 이 때문에 테이블을 내리면 너무 몸쪽으로 테이블이 붙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비엣젯은 저비용 항공사이기 때문에 기내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물 한 잔도 돈 주고 사드셔야 하고요. 대신 판매되는 기내 물품 가격이 괜찮습니다. 콜라 한 캔에 2.5달러, 신라면, 컵라면은 3달러면 먹을 수 있죠. 비엣젯의 기내식은 어떨지 궁금해서 시켜봤는데요. 따뜻한 한밀 기내식은 탑승 전 18시간 전까지 주문하셔야 합니다. 모든 기내식은 작은 은박지에 담긴 식사와 견과류 한 봉지, 물 한 통이 함께 제공되네요. 인천 다낭 노선에서 사전 주문해서 먹은 크랩 앤 슈림프 글라스 누들이었는데요. 양이 넉넉하지는 않아도 같이 나온 소스를 발라 먹으니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다낭 인천 노선에서 먹은 싱가포르식 누들도 괜찮았고요. 다낭 방콕 노선의 타이 비엣젯에서는 치킨 데리야끼밥과 새우 팟타이를 주문했는데 역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내 완전 비행기에서 큰손이 되어서 기내식 2개에 이어 라떼와 밀크번까지 시켰는데 가격이 저렴해서 편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주문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커피는 그냥 평이했는데 밀크번이 되게 맛있었던 기억이 있네요. 전반적으로 기내식은 편의점 음식을 먹는 느낌이긴 했는데 가격을 생각하면 물도 주고 맛도 나쁘지 않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주문해서 먹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비엣젯은 보통 위탁 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내 수화물만 7kg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비 전략을 위해 비엣젯 타는데 웬만하면 짐은 컴팩트하게 싸서 추가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꼭 추가해야 한다면 20kg 기준 편도 34,000원을 내고 추가하셔야 합니다. 비엣젯은 좌석지 정도 돈을 내고 해야 되는데요. 특히 앞쪽에 있는 빨간색 고급 좌석은 먼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비쌉니다. 앞쪽 좌석도 좌석 자체는 특별한 게 없고 비행기 자체가 소형기이기 때문에 굳이 빨리 내리기 위해 앞쪽에 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다만 제가 굳이 돈을 내면서 럭셔리 시트를 예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출발 시간 기준 4~5시간 전 공항 가는 길에 비엣젯 앱이나 웹을 통해 좌석 현황을 보고 럭셔리 시트 중에 맨 뒷열, 5, 6열이 3자리가 다 비어있다. 그럼 저는 가운데 좌석을 돈 주고 예약합니다. 지금까지 4번 시도했는데 4번 다 룹코놈이 당첨이더군요. 비엣젯은 럭셔리 시트가 팔리지 않아도 무조건 비워두고요. 승객 특성상 비엣젯이 저렴해서 타는 경우가 많아 굳이 돈을 내고 앞좌석으로 오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누가 가운데 좌석을 미리 예약했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밤 비행기 타고 인천에서 바로 출근하는 분들께는 한번 눕코놈이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물론 100% 당첨이 보장되는 건 아니니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엣젯을 타도 되느냐? 지금부터 장단점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릴 건데요. 일단 좌석의 측면에서는 저는 탈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까지의 비행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인데 그 정도 시간은 감내하면서 탈 정도의 좌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키가 180이 훌쩍 넘거나 부모님 등 나이가 좀 있는 분들과 함께 비행한다면 비에젯을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네요. 또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점 중 하나가 지연이나 결항에 대한 두려움일 텐데요.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전 최근 비에젯을 3번 탑승했지만 그중 2번은 예정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고요. 한 번은 20분 정도 지연 도착하긴 했는데 그 정도는 사실 어느 항공사에서도 있을 수 있는 수준이죠. 실제 데이터를 뒤져봤는데 인천 다낭 노선 최근 6개월 비행 기준 비에젯의 정시 운항률이 국내 항공사에 비해 뒤처지지는 않았습니다. 단순 지연이나 결항의 가능성 때문에 비에젯을 피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문제는 지연이나 결항이 됐을 때 혹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항공사의 서비스 역량입니다. 2022년 7월 이스탄불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9956편이 엔진에서 불꽃이 튀어 아제르바이잔 바쿠공항에 비상 착륙한 경우가 있는데요. 당시 승객들에게 충분한 설명은 물론이고 대한항공이 나서서 아제르바이잔 임시 입국 비자를 발급받아 전 승객을 인근 호텔로 신속하게 이동시킨 경우가 있죠. 이와 유사하게 2023년 6월 인천에서 푸꾸옥으로 향하던 비에젯 VJ975편 역시 엔진 문제로 필리핀 공항에 비상 착륙했는데요. 당시 승객들은 정확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대체편이 오기까지 12시간을 통신도 안 되는 공항 한편에서 제대로 된 식사 한 번 못하고 대기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풀서비스 캐리어만큼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받쳐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비에젯을 포함한 해외 저비용 항공사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또한 비에젯이 악명 높았던 이유가 환불 정책이 엉망이었기 때문인데요. 기존엔 항공사 측의 일방적 변경조차 환불을 자사 크레딧으로만 해주는 등 소비자의 원성을 샀었죠. 하지만 2023년 6월부터 항공사 측의 변경으로 인한 환불 시 최초 결제 수단으로 환불이 가능해졌고요. 고객의 변심으로 인한 환불도 수수료가 상당하긴 하지만 가능합니다. 결국 비에젯을 타느냐 마느냐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지연 결항이 발생할 확률 자체가 일반적이진 않아도 그 적은 확률마저도 없애고 안정적인 여행이 더 우선이다. 그렇다면 비에젯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저렴한 항공권 비용을 생각했을 때 그 정도의 확률은 감수할 수 있고 지연, 결항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국내 항공사보다 서비스가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비에젯은 여행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감수할 수 있는 범위의 단점이어서 종종 탈 계획이 있고요. 특히 비에젯만 운영하는 직항 노선 덕분에 베트남의 숨은 여행지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에 띄게 저렴한 비에젯 덕분에 한국 베트남 노선의 항공권 가격이 다 같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서 불편하면 안 타면 그만이고 비에젯의 한국 시장 진출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네요. 오늘 영상 여러분의 여행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엔 제 인생 리조트 중 하나였던 다낭의 5성급 리조트 리뷰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또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